6반 친구 안녕하십니까.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즐겁게 통일 나눔 장터를 진행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사진의 장면은 삼선 개헌 역사 반대. 네, 이 문구를 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선 개헌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19 혁명 이후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픈 과정을 겪고 이렇게 현재까지 정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자, 1961년 5월 16일입니다. 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은 사건을 5.16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외칩니다. 자, 공산주의 반대, 특히 북한과의 그런 대립관계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를 완벽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62년부터 박정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자, 이때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사진에서 선글라스 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군인들이 길이 한가운데 줄을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탱크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자, 1963년 12월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자, 임기 4년 뒤, 자, 임기가 이제 4년이죠. 4년 뒤 1967년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고요.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 했잖아요. 자, 두 번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계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내친김에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자,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자, 그걸 바로 삼선이라고 하는데, 자, 대통령을 3번 하기 위한 헌법 개정, 삼선 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 예, 1969년입니다. 자, 대통령의 3기 연임, 대통령이 3번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저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명만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내면 이제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최저 인원을 10명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국 어렵게 되겠죠.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그런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9월 14일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통과가 되고요. 10월 17일에 국민투표에서 확정이 됩니다.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게 됨으로써 3번 연속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네, 삼선개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삼선개헌을 반대한 이제 국민들이 움직임인데, 자, 그러나 반대 세력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한다. 1972년. 자, 여기서 유신이란 낡은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새롭게 이제 바꾸는 걸 뜻하는데, 네, 그냥 없는 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시키고요. 자, 국회 회산, 국회를 이제 해산시키는 거. 그리고 각종 정치 활동 등을 중지시킵니다. 대통령의 힘으로요. 자, 그리고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을 하고,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합니다. 자, 이 말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현재 헌법상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결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비상국무회의를 수행하는데,
수행하는데 그 기능 자체가 이제 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 기능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을 여기에서 수행한다는 거야.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자,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 자, 정치적인 자유를 이제 제한을 했어. 자, 그런데 그 정치 자유는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만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국무회의는 누구 편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편이겠죠. 자,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요.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자, 유신헌법 개정 1972년 10월 21일이고요. 그 내용 보시면 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해. 국회의원은 원래 시민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립니다. 3분의 1을요. 그리고 모든 법관을 다 임명해버려. 네. 법원도 박정희 대통령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자,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상권을 가집니다. 네. 정치활동 중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6회 횟수의 제한이 없이 연임된다. 네, 일단 기본 임기 6년에 횟수 제한이 이제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 국민에서 선출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정말 슬픈 역사죠. 자,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쥔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집권하도록 설계된 대통령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정부의 탄압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1979년에 이제 부마항쟁이 일어납니다. 자,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뜻하는데, 네, 부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고인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무서운 상황이었다, 그죠?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권력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피살당하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했던 그 장소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이제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다는 신문 보도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장기 집권은 끝을 보고 맙니다. 자, 핵심 콕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과 민주화 위한 노력. 자, 국가의 안정을 위해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들이 권력을 잡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대하고 삼선개헌 및 유신헌법으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들이 대규모 저항을 하였으나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와 그 당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5.16 군사정변 및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에 관한 만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